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지난달 20일 국내 1번 환자가 나온 이후 보름여 만에 18번째 확진 환자까지 나왔습니다. 16번 환자의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추가 환자들로 감염 경로는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현장들 연결해보고 취재기자 또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복지시설이 휴관을 하는가 하면 마스크 사기단이 활개를 치기도 합니다. 관련 리포트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38살 남성과 태국 여행을 다녀온 16번 환자의 딸입니다. 중국 외 국가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6번 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2번 확진 환자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3일 만입니다. 잠시 뒤 국립중앙의료원이 브리핑을 열고 퇴원 기준과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을 앞두고 교육부가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 범위에서 대학이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해서 학사 일정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 등 등록된 피해만 120여 건에 달하자 경찰이 전담반을 꾸려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는 490명으로 또 급증했습니다. 하루 사이 65명이 숨져서 일일 사망자 증가폭이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도 2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대유행 단계가 아니며 제2의 후베이성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비난을 받은 WHO가 또 한 번 오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늘 아침 환자 2명이 새로 발생을 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확진된 지 13일 만에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곧 이 현재 상태와 그리고 치료법 등을 브리핑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왔던 2번 환자가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주치의를 포함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측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치료를 맡아온 의료진들, 2번 환자에 대한 치료 내용, 또 임상 경과, 퇴원 이후 계획 등을 잠시 뒤에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에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13일 정도 만에 퇴원을 하는 2번 환자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2번 확진 환자가 이제 퇴원을 이미 했고 그동안에 치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퇴원 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예정인데 앞으로 이제 치료가 되는 분들도 오늘 발표되는 퇴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시부터 이제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인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 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 되면 현장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고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18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국내 확진 환자 가운데 퇴원은 처음입니다. 발열이나 어떤 폐렴 이런 증상들이 완치가 됐고 뭐 의학적 완치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는데 완치가 돼서 처음으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자, 이 자리에 행정정책부 유재복 기자가 나와 있는데 잠시 얘기를 좀 나눠본 다음에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원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네, 이 퇴원 사실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앞서 있었던 두 번의 브리핑에서는 언급을 피했는데 저희가 네. 취재한 결과 이미 퇴원이 됐고 네. 본인이 퇴원 사실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퇴원한 구체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퇴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네. 기준을 충족시킬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를 놓고 전문의라든가 협회라든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예. 대개 퇴원을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유전자 증폭 검사는 뭐냐면 몸속에 있는
그 유전자를 키워서 그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검사인데 그 예. 검사를 지난 메르스 때는 2번 검사를 해서 음성일 경우에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어제까지 모두 3번, 그러니까 48시간 동안 모두 3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서 퇴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이 브리핑 현장에서 이제 곧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의료진들이 이제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잠시 뒤에 이제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격리치료 13일 만인 2월 5일 금일 낮에 최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 파견된 한국 국적의 55세 남자분으로 1월 10일부터 인후통이 있었고 1월 22일에 상해를 경유해 입국 후 능동 감시 중 1월 23일 인후통 악화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입니다. 격리 입원 치료 중 매일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왔고 증상 소실 후 2회 이상의 미검출 소견을 보여 감염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2월 4일 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중 처음으로 격리 해제 및 퇴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확진 환자의 첫 퇴원 결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인상 TF에서 중증도와 위험도 평가를 포함하여 정확한 인상 정보 공유와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병관리본부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 이어서 자세한 환자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퇴원한 2번 환자에 대해 김범치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 우한 파견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55세 남자분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중국에서 1월 10일부터 인후통 그리고 몸살 증상 등이 있어서 현지에서 이제 대증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상해를 경유해서 1월 22일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당시에 미열이 있어서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어서 추적받고 있었고 인후통 증상이 심해져서 보건소를 내원해서 검사를 받았고 거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어서 1월 24일 날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이번 당시에 인후통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환자가 이제 해열제를 복용 중이어서 해열제를 중단했더니 38도 정도로 발열 있었고 폐 흉부 전사나 단층 촬영에서 다발성 간유리 음영 소변을 보여서 이번 3일째부터 항바이러스의 투여를 시작하였습니다. 환자의 임상 경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항바이러스의 투여 3일째부터 흉부 엑스레이 호전 소변이 보였고 이번 7일째에는 인후통이나 기침 같은 임상 증상도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이번 5일부터 10일까지 6회 연속으로 상기도 하기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서 증상 소실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음성 기준을 충족해서 격리 해지 및 퇴원 결정을 하고 금일 퇴원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질문은 다 말씀을 드리도록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현재 1번 환자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김진영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근무하는 김진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첫 번째로 들어왔었던 중국인 35세 여자 환자 치료를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환자는 입국은 1월 19일 날 했고 증상은 하루 전날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상 발생 초기에 저희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환자고요.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3일 정도 지나서부터 이제 호흡기 증상 생기기 시작했었고 발열은 열흘 정도 지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일주일이 넘어가면서부터 산소 포화도가 조금 떨어져서 산소 보충을 했었고 발열이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산소 포화도는 좀 더 떨어져서 산소를 좀 더 많이 공급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단계적으로 호전이 돼서 지난 주말까지 지난주 일요일에 산소는 완전히 제거를 했고요. 지금은 일상 상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는 폐렴 소견이 조금 더 심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호흡기 검체 그리고 체액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었고
토요일과 일요일 두 번은 지금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격리 해제 기준을 따지자면 일요일까지 산소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임상 증상은 남아 있었고 임상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월요일부터 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검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오늘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시피 두 번 검체, 월요일과 화요일 검체가 다음 청으로 나오면 저희도 격리 해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이번 퇴원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그 논의에 장애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 TF에 대해 팀장을 맡고 있는 강지현 센터장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터지면 모두 다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까운 2009년에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2015년에 메르스가 돌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던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유행 양상과 전혀 다른 임상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해외 지침을 보고 환자 대응을 했는데 이건 맞지 않다라는 반성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국내 정보를 빨리 얻어서 그거를 환자 치료와 감염병 대응에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반성이 전문가들 그룹 사이에 있었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정확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그룹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신속히 정보를 교류하고 더 좋은 치료법을 찾고 그리고 더 나은 대응 방법을 찾는 게 저희 TF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MBC 임상대기자입니다. 퇴원 기준을 현행 기준 그대로 적용을 하려면 이미 퇴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만큼 좀 며칠 더 상황을 지켜본 이유가 있는지 어떤 점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퇴원 기준이 사전에 마련이 돼 있었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런 거를 결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이고 신중한 방향으로 접근을 했고요. 저희 개별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관련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 아니 네, SBS, CNBC 문화기관이거든요. 그 3일 때부터 이번 확진자한테 항바이러스 때 트윗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항바이러스 때만 트윗을 한 건지 아니면 질병에서 다른 치료법 이용됐다고 했는데 동시에 있는지. 지금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이제 경구약제로 이제 칼레트롤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인터페론, 리바비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약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 같은 경우에는 약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또 합병증이나 부작용 같은 이런 손해를 비교해봤을 때 좀 더 중증 환자에서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칼레트롤이라는 항바이러스제 같은 경우는 경구약이고 약제 복용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단기 복용 시에는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의 효과와 동반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경증 환자에서는 일단 칼레트롤이라는 것을 좀 선호를 하고요. 환자가 임상적으로 중증이 될 경우에는 리바비린이나 인터페론 같은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환자는 경구 칼레트롤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예. 예전에 메르스 때랑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치료제가 도입됐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이번 현재 발열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항바이러스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항바이러스제를 새로운 바이러스한테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중증폐렴 일으키는 사스와 메르스 전 사례를 이제 검토를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먼저 치료를 하고 있던 중국 쪽에 데이터들도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결정을 한 거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를 하면 좀 더 많은 환자 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특정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을 때는 비슷한 중증도를 가진 분들한테 이쪽은 약을 써보고 이쪽은 약을 안 써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도 쓰는 약들은 저희가 실험실 데이터 내지는 동물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으로 기대를 가지고 쓰는 약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실제로는 효과가 있는 약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각광받는 약이 아직은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렘데시비어라든가 아니면은 클로로킨, 우리 말라리아 약으로 쓰던 클로로킨 같은 약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약이 진짜 사람한테 동물한테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었지만 진짜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는 과정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예, 질문은 YTN 학교하니까 혹시 그 퇴원 조치 이후에 관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뭐 검사 예정이라든가 뭐 주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환자의 입원 치료와 또 이제 안전하게 격리 해제하고 퇴원하는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신종 감염병이고 앞으로 예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도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종료 이후에 메르스 코호트를 운영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사한 형태의 어떤 추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과거 메르스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어떤 뭐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이제 추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 또 이제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폐기능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폐기능 검사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엑스레이나 폐기능 검사를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얼마 기간? 네, 저희가 이제 격리 해제와 퇴원 기준은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준과 또 전문가들의 이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기준으로 결정하고 퇴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일반 환자 마찬가지로 외래로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한 10일 뒤로 외래를 예약을 해드렸고요. 그 사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앞으로 추적 계획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계획이나 일정, 검사 항목 같은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 뒤에 여쭤보는 이해 못합니다. 혹시 이번 완치 환자에서 면역 상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거든요. 제가만 위험성이 있는 건지. 면역 항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칭하시는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방어나 아니면 퇴치를 위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체는 어떤 그런 병원체가 몸에 들어왔는지를 진단 목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것이 이제 어떤 병원체에 대한 면역, 걸리지 않는 그런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항체를 사용해서 치료에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항체라는 게 조금 굉장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급성 바이러스 감염 때 항체를 뭐 치료나 어떤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제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항체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항체에 대해서 특별히 뭐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하거나 검증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환자의 치료를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이제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이제 그 매개체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입원 환자 퇴원 관련한 국립중앙의료원의 브리핑, 또 더불어 일본 환자 상태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유재복 기자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브리핑을 듣는 와중에 또 중요한 속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이동을 한 지역인 서울 중랑구, 또 성북구의 유치원과 초중고 42곳이 내일부터 13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5번 확진 환자가 거주하거나 이제 이동한 그런 곳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대책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특정 지역인 서울 중랑구 또 성북구를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휴업 명령을 내리기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휴업 명령이 내려진 곳이 42곳인데 해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5번 확진자가 거주를 하거나 이동 또는 체류를 한 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일부 학교가 자율적으로 임시 휴업을 하거나 개학을 연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대상 학교는 모두 42곳이고요. 확진자 자택 인근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5곳, 또 확진자가 장시간 체류한 장소 부근의 초중고등학교 37곳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유재복 기자와 함께 앞서 들으신 대로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복 기자, 앞서 들어보니까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어떻게 치료를 해왔는지, 뭐 항바이러스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일본 확진자의 상태도 좀 알 수 있었는데 좀 내용을 종합해 주시죠. 이번 환자가 퇴원을 한 것은 뭐 예고됐던 일입니다. 이 환자가 가장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그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이 환자는 스스로 처음에는 능동 감시 대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외출도 하지 않고 자기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확진 판정과 치료를 비교적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고요. 이 환자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모두 3번 받았습니다. 이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것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퇴원의 기준으로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2번 음성 결과가 나오면 퇴원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이것이 이제 신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변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앙임상 TF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 중앙임상 TF에서 3번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상적인 증상이 완치가 됐다면 이거는 더 이상 격리하고 치료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퇴원을 하게 된 거고요. 아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표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수적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어제와 그저께 브리핑 때 항상 얘기했던 것은 섣불리 퇴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사태가 굉장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번 환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확진이 됐던 환자는 35살 중국 여성입니다. 이 여성도 사실상 퇴원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설명에는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2일에 임상적인 증상이 모두 소멸이 됐고 그 후에 2차례 유전자 증폭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 얘기는 이제 기준을 충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임상 TF에서 상의를 해서 이 환자도 아마 곧 퇴원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그 우리가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지는 칼레트라의 사용 여부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 이게 이걸 사용을 해서 좀 효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 약만 쓴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약을 썼죠. 그랬는데 이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는 이것도 역시 메르스 사태 때 사용을 했고 이 칼레트라가 아까 설명에는 중증보다는 경증에 후유증이 비교적 적고 효과를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처음 이제 알려진 것은 얼마 전에 태국의 이 환자에게 정부에서 이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와서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 태국에서 이 치료제를 사용한 것은 메르스 때 우리가 사용했던 이 사례를 참고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의 오명돈 교수팀이 이와 관련돼서 이제 논문을 냈습니다. 첫 번째 환자 아까 말씀드린 중국 그 여성을 이 치료제로 치료를 해보니 11일 만에 정상 체온이 나왔고 14일 만에 호흡 곤란도 상당히 좋아졌다. 예. 이제 이런 그 임상 결과를 논문으로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약이 곧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얼마나 이제 수많은 변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이 치료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치료에 도움이 되니 정부에서도 이 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험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입원 환자 퇴원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고 네. 뭐 입원 환자 퇴원 소식 또 입원 환자의 안정적인 소식 이런 소식들은 좀 지금의 어떤 상황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 확인된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동선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17번 17번째 환자에 대한 동선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17번째 환자는 그 38살 남성입니다. 네. 근데 이 환자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컨퍼런스, 그러니까 자기 본사의 회의를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말레이시아인과 접촉을 했는데 그 네. 말레이시아인이 본국에 돌아가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확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어저께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 이 환자도 확진 환자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12번 환자가 일본에서 들어온 중국인이었죠. 일본에서 감염돼서 들어왔고 또 16번 환자는 태국을 갔다 왔는데 감염이 됐고 이 17번 환자가 이제 세 번째 중국이 아닌 나라를 통해서 유입된 경우로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관리 대상인 중국이 아니다 보니 단순 발열 진단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네. 24일 들어올 때 공항에서 아무런 제지가 없었고요. 이 환자는 26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거기서 단순하게 발열해서 해열제만 먹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자도 역시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4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열흘 가까이를 뭐 수많은 약국과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해열제를 먹었고 또 많은 곳을 음식점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동안은 사실상 전혀 방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로 확인된 확진 환자가 17번, 18번인데 18번 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된 16번 환자의 딸로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8번 환자가 태국에 갔다 왔는데 그때 네. 자기 그 친척과 가족과 함께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이 딸은 21살인데 이 딸은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광주 21세기 병원 지금 일부 폐쇄된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어머니인 16번 환자가 본인의 그 기저질환인 폐렴이 있습니다. 폐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받으면서 이 18번 환자를 18번째 환자를 간호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병원에서 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고 딸도 이제 수술 후에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같은 병실에서 입원을 해라.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병실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네. 어저께 16번 환자가 확인이 되고 나서 우선적으로 가족들을 검사를 해봤는데 네. 나머지 가족들은 다 음성이 나왔고 이 딸만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다행히 이 두 환자 모두 현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이 정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네. 앞서 17번 환자와 같이 16번 환자, 엄마가 되겠죠.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 이 16번 환자의 경우도 중국을 아닌 지역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처음에 이제 병원 갔을 때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16번 환자 동선도 한번 끝으로 파악을 해주시죠. 네, 역학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네. 16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모두 306명입니다. 예.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아직까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이 16번 환자가 현재 입원해 있는 곳은 전남대 병원입니다. 네. 전남대 병원에서 19명이고 문제 그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272명, 가족 친지가 15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4명을 우선 검사했는데 1명만 확진 판정이 나왔고요. 이 환자가 지난달에 태국을 여행을 했는데 25일부터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났고 네. 광주 21세기 병원과 전남대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진단을 내리지 않았죠. 예. 그래서 더구나 자기 딸과 한 병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이 환자가 그 딸에게 그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그 추가 발표 내용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유재복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기자와 함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확진된 16번 환자의 딸인데요. 이 확진 환자가 또 나오면서 광주 시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16번 환자 접촉을 한 사람들 현재까지 306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의료진, 또 환자 등 병원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취재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네,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루 만에 확진 환자가 또 나온 건데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8번 환자는 낮 12시쯤에 이곳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서 구급차를 타고 왔는데요. 구급차에서 스스로 걸어서 내릴 만큼 비교적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18번 환자는 어제 확진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의 큰 딸입니다. 16번 환자는 그저께 이곳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질 때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번 환자는 애초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검사에서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번 환자가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인 것은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설날 당일입니다. 이틀 뒤에 딸이 입원해 있는 광주 21세기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체온이 38.9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병원 측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광주 광산구 보건소에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산구 보건소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환자는 이어 곧바로 이곳 전남대학교 병원을 혼자 찾았습니다. 전남대 병원에서는 X선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받은 뒤에 폐렴약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남대 병원에서 한 검사는 일반 폐질환 검사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빠지자 결국 뒤늦게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을 지난달 27일 찾은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와 전국의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비록 관련 지침을 따랐다고 하지만 더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검사 대상을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 계획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6번 환자 지난달 19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보름 정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접촉자 숫자가 300명을 넘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6번 환자가 접촉한 사람이 306명이라고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사람이 291명이어서 걱정이 큰데요. 처음으로 찾아간 광주 21세기 병원이 272명, 그리고 전남대학교 병원이 19명입니다. 나머지 15명은 가족과 일반인들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큰딸 외에 나머지 가족 3명은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16번 환자가 처음으로 찾아간 광주 21세기 병원은 어제부터 임시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 50여 명과 환자 70여 명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됐는데요. 광주 21세기 병원에 있던 환자 가운데 27명은 광주 소방학교로 옮겨져서 1인 1실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16번 환자 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단원의 아내가 21세기 병원에 다녀온 광주 시립예술단원 300여 명은 미리 자가 격리됐습니다.
16번 환자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임시 폐쇄가 됐고 광주 광산구 복지관과 도서관 20여 곳도 문을 닫았습니다. 광주 우편 집중국도 임시 폐쇄 조치에 들어갔고 하루에 수천 명이 찾는 광주의 노인타운 2곳도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16번 환자를 둘러싸고 가짜 뉴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무슨 대형 쇼핑몰에서 근무했다더라 아니면은 접촉자가 1,300명이 넘는다더라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업체에서는 16번 환자가 근무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16번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확보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쓰기와 악수하지 않기 그리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추가 감염을 막는 데 애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6번, 18번 환자 모녀가 입원해 있는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네, 교육부가 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규모 입국을 앞두고 대학들의 4주 이내에서 새 학기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귀국한 국내 대학생, 해외 유학생, 교직원 등은 2주 동안 등교가 중지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취재 기자 역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대학의 개강 연기를 공식 권고한 것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월 대학 개강에 맞춰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경우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개강 연기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 수업과 집중 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업 감축에 따른 결손은 보충 강의, 과제물 대체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학의 학칙으로 금지된 신입생, 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한해 휴학을 허가해 주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자율적인 격리, 등교 중지, 입국 지연 등에 대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집단 행사는 당분간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네, 중국을 거쳐서 입국을 한 모든 유학생을 입국 단계, 또 입국 후 14일, 14일 이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단계별로 관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입국 단계에서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적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별도 입국장을 통한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칩니다. 유학생들은 한국 입국 예정 일정을 사전에 대학에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입국 직후부터 14일 기간은 교직원은 업무 배제, 유학생은 등교 중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14일 이후에는 발열 체크 등 무증상 확인 후에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7만여 명인데 교육부에 따르면 그제 기준으로 최근 2주간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9,500여 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유길입니다. 네, 중국 상황까지 들어봤고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18명, 감염 경로는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확진자 2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어제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뤘던 확진자 있는데 16번째 16번 확진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국내 첫 병원 내 감염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18번 딸 확진내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제일 우려가 됐던 것이 이 16번 환자인 경우는 태국에서 입국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우리 방역망 안에 있을 수가 없는 환자였죠. 그래서 증증이 되더라도 방역망 안에 있을 수가 없었는데 불행히도 이분은 19일 날 귀국을 했는데 그 19일 그때는 벌써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환자는 20일 날 처음으로 확진이 됐기 때문에 입국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25일 날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네. 심해지니까 1차 의료기관에 방문을 했지만 낫지를 않아서 전남대병원까지 가서 폐렴까지도 진단을 받았는데 네. 문제는 이분은 기저질환으로 폐암을 가지고 계셔갖고 일부 절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이 됐을 때 상당히 빨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중증으로도 갈 수 있는데 우리 방역만이 거기까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제 더 심해지니까 전남대병원에 응급실로 의송이 됐고 거기서 이제 보건소에 연락이 돼서 확진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 메르스 사태 때도 보셨듯이 네. 그 일본 환자가 평택병원에서 다른 사람을 많이 감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코호트 격리라는 걸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번의 경우가 거의 비슷한 경우로 이 21세기 병원이라는 데에서 발견이 돼서 확진이 됐는데 오늘 아침까지 보도로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아마 격리시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증으로 진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촉이 많았으니까 환경에도 많은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텐데 과연 얼마나 이 감염자가 더 나올지 이 정밀 그 추적이 돼야 모니터가 잘 돼야만 해야 될 것을 보이고 또 두 번째로는 네. 이분은 태국에서 감염이 되었는데 과연 태국에 지금 환자가 25명이거든요. 그 25명 중에 누군가 혹은 그 감염되어 있는 다른 사람이랑 접촉이 돼서 감염이 된 건지 날짜로 봐서는 19일 날 귀국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감염되었을 확률도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감염되었다면 더 큰 일이죠. 이건 지역사회에 이 바이러스가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이분의 동선을 잘 체크를 해서 실제 어떤 접촉자로 그 알려져 있는 분하고 동선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봐야만 지역사회 감염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이 감염 경로가 잘 안 밝혀지면 그런 부분의 우려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감염된 걸로 확인이 돼도 걱정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걸로 확인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태국에서 그거잖아요. 감염됐다 그러면 오히려 낫겠죠. 그게 오히려 예, 나아요. 그럼 몰라도 네. 뭐 태국의 환자가 완전히 동선이 다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감염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도 같고요. 또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 국내에 그분의 동선에서 과연 접촉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거꾸로 얘기거든요. 지금 이 감염된 사람이 얼마나 동선을 갔냐, 다른 사람한테 접촉했냐 이게 아니고 그 동선 안에 감염자 혹은 뭐 의심 환자, 모니터 지금 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었느냐 하는 걸 알아내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부 방역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조금 같습니다. 전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코호트 격리 대목인데 사실 코호트는 의료진과 환자를 모두 격리, 병원을 아예 통째로 이제 외부와 단절시키는 격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중앙사고수습본부인가요? 그 당국에서는 아니라는 설명인데 지금이라도 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역 당국에서 결정했으면은 거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실제로 코호트 격리라는 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격리를 한다고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진해서 들어가서 뭐 14일 격리 당하는 것과 실제로 거기 있는 모든 인원이 2주일간 격리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것도 보통 그냥 일반 병원이 아니고 상당히 큰 네. 규모의 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입원 환자들과 모든 의료진을 다 격리하고 결국 강제적으로 격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일단 잘 조사하면서 그 방역 당국이 대처를 잘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예. 그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감염이 확인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가 한 명 있었고 또 태국에서 온 확진 환자가 한 명 있고 또 최근에 이제 17번 오늘 이제 싱가포르에 갔다 온 분이 이제 확진 네. 환자가 됐는데 이런 사례가 그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조금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심각한 문제죠. 일본, 태국, 싱가포르. 근데 뭐 일본은 지금 한 3번째, 4번째 정도 될까요? 오늘 갑자기 10명이나 확진이 돼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네. 태국은 25명으로 2번째 나라. 3번째로는 싱가포르이 24명. 오늘까지는 아마 확진자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 방역당국의 능력이 동남아에서 14일 이전에 귀국한 모든 사람들,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추적해서 의심되면 진단을 한다. 이건 네. 아마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일 7일이 내일 모레인가요? 2월 7일부터는 이 진단 시약을 진단 키트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지금 그 중국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모니터에 다 뜨지만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는 다 뜨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관없이 환자한테 물어보면 될 테니까요. 최근에 어디 중국 이외에도 해외에 갔다 온 적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국내에서만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염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2차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진단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담당 의사가 의심이 간다 하면은 진단을 해서 우리 지금 방역 당국의 감시망에 벗어나 있는 환자를 할지라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남아 전체라든지 뭐 그럼 미국에는 환자가 없습니까? 미국에도 있는데 그 적은 숫자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지금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네. 25명 있다고 그래갖고 이게 지역사회 감염은 아닌데 그런 환자들이랑 관광을 가서 과연 마주칠 확률이 있었을까? 그거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확률상으로는. 예, 이 컨퍼런스 네. 같은 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 컨퍼런스상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환자가 그것도 환자가 아니고 감염이 확진되기 전에 사람이었거든요. 감염되었을 때 그럼 그 말레이시아인한테 옮은 거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어떤 전파자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상황으로서는 그 대상을 너무 넓게 잡는 것은 오히려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네, 봅니다. 대상을 넓히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예. 생각이시지만 아까 나갔던 그 화면 중에 지역별 입국 통제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일본, 12번 환자는 일본, 16번 환자 태국, 17번 환자 싱가포르에서 입국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대목에서 보면 중국 이외 국가 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발열 여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바꾼다기보다 지금도 네. 저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든지 네. 발열 여부는 열화상 카메라로 다 여기서 좀 네.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이외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 조치라고 말씀드린 예. 이유는 지금 검역을 할 때 공항에 입국을 할 때 모든 입국자한테 저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발열 예. 여부 모니터링. 그럼 어디까지를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즉 결국은 자기가 써내는 그 진술서라는 네. 것은 사실 그다지 신빙성이 없고 결국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그거는 더 넓히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것이 지금도 한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지금 중국하고 뭐 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도 너무나 그 감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방역 당국의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진단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많이 그 숫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건 선택하고 집중하고 또 다른 데서 나온다 그러면 그건 그때 가서 또 대처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무한정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진단 검사도 그 하루에 뭐 이제 바뀌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최대 2,000명 정도라고 그거 굉장히 하던데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160명인가 300명인가 뭐 그 정도 아주 작은 숫자밖에 안 됐었던 걸로도 네. 지금 확진을 하고 있었는데 뭐 2,000, 3,000 단위로 늘어나면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는 있겠죠. 수요에 따라서. 거기서 더 네, 늘릴 아마 수도 지금 있어요. 이 진단 2월 7일부터 하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단만 하더라도 잘 선택하고 집중해서 진단을 한다면 즉 그 의사가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증상이 또 지금 입원돼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렴인데 원인이 확실치 않으면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방역 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메르스 때도 그랬듯이 병원 안에 있는 지금 폐렴 환자인데 뭐 원인이 확실하다 그러면 건 괜찮지만 확실치 않은 환자는 지금이라도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중앙의료원 브리핑 보셨겠지만 이번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어떤 치료 경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환자를 관리해 왔는가 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이번 사흘째부터 항바이러스를 투여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거는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우스 때나 메르스 때도 다 시도를 해봤던 바고 지금 사용한 것은 칼레트라라고 이 복합제제인데요. 이거는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네. 그 자신이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저해하는 즉 에이즈에는 꽤 잘 듣는데 이것만 써갖고서는 듣지 않는 이 약제입니다. 이것은 네. 보통 경구 제제인데 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부작용이 적은 걸로 경부제제이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증 환자에게서는 이 단기간에 이걸 사용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 시도가 되어 왔었고, 그 외에 리바비릴이라든지 인터페론 같은 것들은 바로 단기적으로 잘 듣지만 너무나 그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바로 시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HIV라는 바이러스랑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은 완전히 이 단백질 분해 요소도 그 만드는 그 과정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 이게 들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중국에서도 그랬고 태국에서도 완치자가 나왔다 그러고 우리 전에도 사용했으니까 시도를 했었고, 아마 지금 이 정도 케이스만 갖고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게 듣는다 안 듣는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약 때문에 나았다라고 판단할 단계는 그렇습니다. 아닌 예. 거. 네. 그 어쨌든 이번 환자분이 이제 퇴원을 했는데 앞으로 이분이 좀 어떻게 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주로 다른 뭐 조치 특별하게 주의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특별하게 주의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새로 생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고 사스 바이러스랑도 상당히 상동성,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막 같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새로운 바이러스고 우리가 중국에서의 역학 데이터도 완전히 다 받고 있지 못하고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팔로우업도 그 추적 조사도 잘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기 때문에 퇴원은 이제 환자가 원해서 오늘 한다고 그러고요. 그 이후에도 2, 3일간 혹시라도 재감염이 있을지 모르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또 진단을 계속 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네.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네. 중국에서도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환자 안에서도 변이가 일어나서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변이가 일어날 경우에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감염성 혹은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도 돌연변이를 있거든요. 말씀하시는군요. 돌연변이죠. 돌연변이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감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면은 항체가 만들어져서 괜찮지만 뭐 그런 네. 경우는 굉장히 드물이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지금 바이러스랑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변이 과정도 확실히 추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의료진, 의료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아직 대유행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이렇다 보니까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제 생각은 이 WHO라는 건 원래 보수적인 기관이고 이 전체적인 역학 데이터를 봤을 때 중국은 뭐 발생자가 몇만 명으로 가고 사망자가 수백 명 이상으로 갔지만 실제로 사망한 것은 2명에 불과하고요. 필리핀하고 아마 홍콩에서 1명씩 사망했고 또 실제 감염된 사람 숫자만 봐도 2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이 지역사회 감염이 과연 만연해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면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은 그거 어떻게 태국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서 그 감염자를 만나서 감염이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좀 걱정이 되는 바도 있죠.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일본도 또 그렇고요. 그렇죠.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건 각국이 다 협조를 해서 어떤 역학 데이터를 많이 내면서 이거 지역사회 감염이 맞다 하는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WHO도 입국 제한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다시 바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 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와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신속하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오늘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이 당정청 협의가 열렸는데 어떤 대책들 나왔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먼저 가용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배치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방역, 검역뿐만 아니라 피해 업종 지원 등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 같은 시장 교란과 매점 매석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수급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긴급 조치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히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과 의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세무조사 역시 유예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는 확정하지 않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오늘 마스크와 손 세정제 구매 비용을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의 보건안전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켜 감염병 대응 초기에 독립적인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래한국당 상황도 알아볼까요? 오늘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했죠. 네, 미래한국당은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 외에도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위성 정당이죠. 한국당은 지역구 공천을,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몰아서 총선에서 최대한의 의석을 얻겠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축사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은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 세력의 고육지책이라며 불법 선거법 개혁에 대한 정당한 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당 대표로 예고됐던 대로 4선의 한선교 의원이 추대됐고요. 조훈현 의원이 사무총장을, 김성찬 의원이 최고위원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연혜 의원도 당적을 옮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총선에 불출마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차츰 의석수를 늘려 총선에서 기호 3번까지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은 미래한국당 출범에 강하게 반발하며 어제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꼼수와 정치적 계산이 난무하는 정치가 송구스럽다며 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오늘 창당대회 미래당 대표가 단상위로 난입해 미래한국당은 불법 정당이니 해산하라고 외치면서 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절기 입춘이 지난 이후 올겨울 최강 한파가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한파는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기, 독감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에도 취약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파 상황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그동안 너무 포근했던 탓인가요? 오늘 아침 정말 춥던데 기온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네, 오늘 아침 영하 10도를 밑도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로 설악산 영하 20.4도, 철원은 영하 17.2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파주 영하 13.2도, 서울 영하 11도, 대전 영하 7.5도 등 평년보다 5, 6도나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입춘 이후 찾아온 때늦은 한파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진 뒤에 주말부터는 풀리겠습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는 기습 한파가 찾아오면서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감기나 독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외출할 때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장을 철저히 갖추고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2번 확진 환자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3일 만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문가 합의를 거쳐 보수적으로 퇴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첫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35세 중국인 여성 환자도 안정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 음성이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5번 확진 환자가 이동한 지역인 서울 중랑과 성북구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42곳이 내일부터 휴업합니다. 기간은 잠복기인 14일을 고려해 13일까지로 결정됐습니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매점 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 사태가 악화되자 중국 지도부가 관리 능력 부족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국가 통치 체계의 위중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사태의 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는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기, 독감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2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 환자가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17번 환자는 경기도 구리에 사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행사에 말레이시아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 어제 구리 한양대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고향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8번 환자, 21살 한국인 여성이고 어제 발표한 16번 환자, 40대 여성의 딸입니다. 가족인 1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격리됐고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양성으로 결과가 나온 거죠. 현재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18번 환자는 지난 27일부터 다른 질환으로 광주에 있는 21세기 병원 3층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기간에 어머니인 16번 환자가 병 간호를 했습니다. 때문에 같은 층에서 접촉이 많았던 환자들은 모두 다른 층으로 옮겨서 격리가 됐고 그 외 장소에 머물렀던 환자와 병원 직원들은 증상에 따라 자가 격리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서 격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병원을 통째로 외부와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다른 시설로 옮겨진 사람도 있는 만큼 코호트 격리는 아니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싱가포르를 다녀왔던 17번 환자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국 이외 국가에서 감염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12번 환자는 일본에서 또 16번 환자는 태국에서 입국한 만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3국 감염이 확인된다면 현재 입국 제한 조치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의 입원 치료를 담당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환자가 확진 판정 13일 만에 퇴원했다며 그동안의 치료 상황과 임상 경과 등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이번 환자는 우한에서 파견 근무를 할 당시인 1월 10일부터 인후통과 몸살 증세로 현지에서 대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22일에 상하이를 경유해서 입국한 뒤에 인후통이 심해져서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1월 24일부터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최근 환자에 대해 2회 이상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2차례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와서 격리 해제하고 퇴원 조치했습니다. 한편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분류된 35살 중국인 여성도 퇴원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 이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인천의료원의 주치의는 1번 환자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태가 크게 호전돼서 지난 일요일에는 산소호흡기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들은 임상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검사를 진행하는 중이며 2차례 모두 음성으로 나올 경우 격리 해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이동한 지역인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의 유치원, 또 초중고 42곳이 내일부터 13일까지 휴업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대책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특정 지역인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를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휴업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휴업 명령이 내려진 지역은 42곳으로 해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5번 확진자가 거주하거나 이동, 체류한 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 요청에 따라 일부 학교가 자율적으로 임시 휴업을 하거나 개학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 대학에 4주 이내 범위에서 개강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각 대학은 지역 상황과 중국인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개강 여부와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은 특별 입국 절차에 따른 강화된 입국 심사로 입국 단계부터 관리하고 입국 이후 14일 동안은 격리 지침을 잘 지키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으로 최근 2주 사이에 중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9,582명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대학들이 방학을 마친 중국 유학생의 대규모 귀국을 앞두고 개강을 속속 연기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중국 후베이 성으로만 국한되면서 앞문 닫고 뒷문 열어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의 고비를 앞으로 최대 열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잠복기와 감염자 확산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중국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달 하순, 중국 유학생이 대거 귀국한다면 사태가 다시 악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입니다. 중국 후베이 성만 제한했을 뿐 다른 지역은 제한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 성 확진자가 가장 많지만 다른 지역 확진자도 후베이의 41.5%에 달합니다. 잠복기 환자나 무증상 감염자가 충분히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협회가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한 이유입니다. 항공편을 이용한 중국 입국자는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하루 11,000여 명에 달합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앞문은 닫고 뒷문은 열어놓은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고 발빠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네, 중국에서 온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국 절차 시행 둘째 날에도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운영되는 전용 입국장 내부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검역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발 여객기에서 내린 탑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전용 검역소로 들어옵니다. 목에는 중국에서 왔다는 인식표를 걸었습니다. 여권을 모아둔 인솔자는 출신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후베이성 갔다 올. 그거 없어요. 그거. 체온 측정 등을 통과한 입국자들은 유선전화 수십 대가 설치된 곳에서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후베이성 체류 여부와 국내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네. 신고서를 받은 검역소 직원은 제출한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의 승객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내분 핸드폰이세요? 아내분 그거는 010? 한 중국인은 한국에 있다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한동안 애를 태웠습니다. 저희가 전화는 한 번이 돼야 돼가지고. 예. 혹시 더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인가요? 예, 그 인천공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그 이 친구 되시나요? 우리 흉이요, 흉. 예, 그 형분 되시나요? 그 본인 항의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입국자들은 걸고 있던 인식표와 검역 확인증을 교환한 뒤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인들 단톡방에서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명 걸렸다, 감염자는 몇 명이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는 걱정이 많이 돼서 막상 오는 길도 와서 보니까 불안감보다는 마음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된 둘째 날 인천공항에서는 9천여 명이 한층 까다로워진 입국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자 감염을 막기 위해 임시로 문을 닫는 복지시설들도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또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같으면 노인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복지관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하루 평균 1,300명씩 찾던 건물에는 인적이 끊긴 채 적막감만 감돕니다. 12번째와 14번째 확진 환자 부부가 강릉에 다녀간 것이 확인된 뒤 임시 휴관한 겁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집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30여 분 복지관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아쉬워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관 역시 강릉 지역 접촉자들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급식은 물론 재활 프로그램도 중단됐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은 휴관이 예정보다 더 길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복지관에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전화를 통해서 지금 안부도 계속 묻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서관 입구에서 손소독을 하고 체온도 잽니다.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아예 출입할 수 없습니다. 휴관하지 않는 대신 방역을 한층 강화한 겁니다. 이용자가 3분의 1 정도 감소한 상태고요. 그래도 모를 감염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구에서부터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축제와 행사도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강원 삼척과 경북 청도 등 전국 곳곳에서 정월 대보름제를 줄줄이 취소했고 충남 논산은 딸기 축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0명이 한꺼번에 확인된 일본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한국인 9명이 탑승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측은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이 크루즈선에 한국 국적자 9명이 타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한국인 가운데는 아직 신종 코로나에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한국인 9명을 포함한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 기간을 고려해서 2주가량 배 안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지난달 20일 요코하마항에서 출발을 했으며 크루즈 항행 중에 홍콩 국적 승객이 지난달 25일 홍콩에서 내린 뒤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490명으로 증가했고 확진자 숫자는 24,0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중국에서 65명이 신종 코로나로 사망을 해 사망자가 모두 490명으로 늘어났고 3,88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모두 24,3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일 사망자와 확진자 모두 위생건강위원회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대응 부족을 조속히 보완해야 하며 이번 사태가 중국 국가 통치 체계에서 큰 시험대가 될 거라며 위중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신종 코로나 발병지인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 지도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리 능력 부족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사실상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시 주석과 공산당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대유행병은 아니고 변종도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태 초기에 실수를 범했던 WHO가 이번에도 오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아직 대유행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비 브라이언드 WHO 국장은 현재 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있다며 발병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전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른 지역과 중국 외 다른 국가로의 전염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제2의 후베이성 같은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
대유행병 가능성을 준비 중이라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난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매우 전염성이 높다. 거의 확실히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이언드 국장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변종을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WHO는 중국에서 자국민을 탈출시키는 국가들이 정책을 재조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s why we need to define with those companies a specific recommendation so that their staff feel secure, feel protected as well, so that they can resume flying to China. 하지만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한 달이 지나서야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고도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등 막대한 후원금을 내는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This is though an emergency in China, but it has not yet become a global health emergency. WHO가 결국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중국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며 중국의 통제 능력을 신뢰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 대유행병이 아니라는 WHO의 공언이 적중할 수 있을지는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가 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또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1,000개 이상 해외로 갖고 나갈 경우 까다롭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A씨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마스크 판매자에게 KF94 인증 마스크 3,000장, 48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배송했다는 마스크는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고 판매자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사업자 등록증, 재고가 잔뜩 쌓인 공장 내부 사진까지 올리다 보니 피해자는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B씨 역시 마스크 500장을 주문하고 70만 원을 송금했지만 약속한 시간까지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부터 송금하라고 한 뒤 잠적해버리는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마스크 운송업체 임직원으로 위장한 뒤 직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불러내 수천만 원을 받고 그대로 사라진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본격 확산하고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사기 피해 사이트에 등록된 피해 사례만 120여 건, 피해 금액은 2억 4,400만 원에 달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마스크 사기 사건이 급증하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 경기 김포경찰서 등 3곳이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식으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범죄 추정 문자 메시지도 무차별 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상자째 쓸어간다는 목격담도 잇따라 마스크 품귀와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한 시민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품귀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의 마스크,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하여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연일 정부가 나서 엄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미국 각지의 차이나타운에서 이맘때 열리던 신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는 중국인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적이라며 미국인들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도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질병 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국인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The virus is the enemy, not the Chinese. So we will do whatever we can and to control this disease from spreading. 미국에 사는 중국 교민 2세와 유학생들은 요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Yeah, I mean, I think everybody knows about the disease or the virus by now, but I think probably Chinese natives have the most, they show the most concern. 미국 사회가 술렁이며 해마다 1, 2월에 열리던 뉴욕, 애리조나, 메릴랜드 등 차이나타운의 신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만큼은 다릅니다. 신년 행사를 정월 보름에 맞춰 성대히 열기로 했습니다. It's such a giant celebration. People come from all over the West Coast to visit us, in San Francisco for this event. So it means a lot to a lot of people. And I don't think anyone's gonna cancel it. 중국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찬반이 엇갈리지만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오랜 전통을 잇기 위해 몸과 마음이 분주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도 막을 겸 또 방한 겸 마스크가 이래저래 필수입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입춘 하루 뒤에 찾아온 강추위에 시민들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버스가 서자 장갑에 모자, 목도리로 온몸을 꽁꽁 싸맨 시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스미는 칼바람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옷깃을 여며봅니다.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올겨울에 제일 추운 것 같아요.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불자 손은 절로 주머니를 찾아들고 발걸음은 종종 걸음칩니다. 예고된 한파에 옷을 여러 겹 입고 나왔지만 워낙 포근했던 겨울이었던지라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추워가지고 계속 입김도 나고 안에 내 옷까지 다 입게 돼서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진짜. 요새 많이 안 추워가지고 겨울 같지 않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진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많이 쓰는 마스크는 추위까지 닥치자 필수가 됐습니다. 바이러스의 추위까지 막아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불편하긴 했는데 감기 오는 것보다 나아서 두껍게 입었어요. 따뜻한 것 같아요, 마스크 써서.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나서야 위세를 과시하는 동장군 심술에 잔뜩 움츠러든 출근길이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상원의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취임 이후 세 번째 국정연설에 나섰습니다. 경제 성과 등을 내세워서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천명하고 또 공평한 방위비 분담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번 국정연설에선 처음으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고 탄핵 관련 언급도 피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4년 차를 맞은 신년 국정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취임 일성을 지켜냈다며 강한 미국의 귀환을 천명했습니다. 700만 일자리 창출, 반세기 만의 최저 실업률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Jobs are booming, incomes are soaring, poverty is plummeting, crime is falling, confidence is surging, and our country is thriving.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분담금 인상을 이끌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평한 분담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 have raised contributions from other NATO members by more than $400 billion, and the number of allies meeting their minimum obligations has more than doubled.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합의를 위해 싸워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체결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For decades, China has taken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Now we have changed that.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perhaps the best relationship we've ever had with China.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언급하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ordinating with the Chinese government and working closely together on the coronavirus outbreak in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정국이나 대선 상황,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1시간 20분간의 국정연설을 마쳤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가결을 주도한 낸시 펠로시 의장은 연설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연설 원고를 찢어 책상에 던지는 모습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독일 프로축구 보흠에서 뛰는 이청용 선수의 K리그 복귀 가능성도 제기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6월 현 소속팀인 보흠과 계약이 종료되는 이청용은 최근 K리그 울산현대의 영입 제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현대 김광국 단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청용 선수 영입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켜봐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한국 축구의 상징인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100호가 19년 만에 새 얼굴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새 엠블럼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고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죠. 네, 축구협회는 오늘 오전 축구 대표팀의 상징인 새 엠블럼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엠블럼이 바뀐 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둔 2001년 100호 엠블럼을 제작한 이후 무려 19년 만입니다. 협회는 3년 전부터 설문조사와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엠블럼 교체를 진행해 왔는데요. 기존 엠블럼의 복잡한 무늬와 글자를 배제한 대신 간결함을 살렸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기존 엠블럼에서 호랑이 전신을 표출했다면 새로 공개한 엠블럼은 날카로운 눈매와 무늬가 부각된 100호의 얼굴이 중심인데요. 또 기존 엠블럼에서는 100호 뒤에 세웠던 방패도 새 엠블럼에서는 그라운드를 형상화한 세로 직사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엠블럼을 접한 축구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나 살쾡이 혹은 사자 같다거나 특정 스포츠 브랜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깔끔하다거나 신선하다는 등 기대감을 드러내는 팬들도 적지 않은데요. 논란을 의식한 협회 측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새 엠블럼을 꾸준히 노출시켜 팬들의 반감을 지워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축구 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축구협회 설명 들어보시죠. 19년 동안 익숙했던 그러한 상징적인 부분을 대폭 수정해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호불호가 갈리고 많은 어색함이 함께 따르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팬들 여러분도 당장은 좀 아쉬움과 어색함이 있으시더라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저희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 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15명의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카다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다는 해당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지 약물 구매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카다 관계자는 소명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종목과 선수를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프로스포츠 선수의 연루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의) 한겨울보다 더 추운 2월입니다. 중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졌는데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내일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서울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의 한파 경보가,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파 속에 대기도 건조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남 지역 곳곳에 현재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오고 있는데요.
내일 내륙 지역은 맑겠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최고 20cm의 폭설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한때 동해안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12도를 비롯해 춘천 영하 14도, 대구와 전주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단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0도, 청주 1도, 대구 4도, 광주 5도까지 오르겠지만 예년 수준은 밑돌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짜 명품 밀수 적발, 매의 눈을 가진 세관 직원들 잠시 뒤에 차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